시원한 목소리에 파워풀한 보컬. 섬세한 손길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헤어 디자이너. 숲속의 보물을 찾아 헤매는 숲 탐험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또 다른 직업이 있죠.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진정제 역할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시를 쓰고 숲을 찾아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일들을 상상 이상으로 해내는 마당발의 소유자. 그녀의 24시간을 채우는 다양한 역할들. 수상한 그녀, 서수연 씨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늘 같은 장소인 삶의 공간. 그러나 한 발 성큼 다가서면 전혀 다른 모습의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익숙함을 싹둑 잘라내는 미용실. 헤어 디자인은 타고난 손재주 덕분인지 어렵지 않게 배운 일입니다. 나이 들어서라도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였어요. 애들한테, 특히 애들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안을 거둔다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그 후쿠오카로 그 보따리 장사도 해봤었고요. 그게 멀미가 너무 심해서 한동안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멀미 때문에 배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적응도 안 되고 해서 보따리 장사부터 해서 뭐 동생이랑 도서 외판도 한번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봤었어요. 불법적인 거 빼놓고 다 해봤었거든요. 여장부의 기질을 타고났다고요? 그 실마리를 찾아 과거로 돌아가면 낯선 이와 마주합니다. 조용한 문학소녀. 애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책으로 책에 파고들지 않았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책이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상도 받기 시작했고, 백일장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고, 상을 받으면서 어른들한테, 집안 식구들한테, 엄마 아빠한테는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들이 너무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른들한테 이쁨 받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써자 이래 돼서 그때부터 글을 쓸 때마다 칭찬받고 발표할 때마다 칭찬받고 하니까 이제 오로지 시로서 시를 쓰므로써 신이 난 거죠. 신명이 난 거죠. 어른들이 외면했던 관심의 빈자리를 채운 건 책과 시였습니다. 종일 책만 들여다보던 문학소녀는 19살에 시인이 되죠. 나이를 무색해 하는 깊은 감성에 당시 문학계의 기대도 꽤 높았다는군요.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작가분이 사사를 해준다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하면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사사를 해주시겠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나이도 어렸지만은 집에서는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살림에 보탤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동생도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납작 이렇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정말 가고 싶었죠. 제가 그때 못 갔는 게 물론 집안 사정 때문이지만은 제일 후회가 되고요. 그때 시를 정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했다면은 조금 더 훌륭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단어는 못하겠지만 낚시는 안 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지나간 일이니까 못했으니까 조금 포장을 하자면은 좀 더 훌륭한 작가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고요. 오롯이 시인으로만 살 수 없었던 삶. 살기 위해 시를 잠깐 잊어도 시는 늘 느긋하게 기다려줬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마음은 새로운 도전의 길을 활짝 열어줬죠. 퇴근 후 미용가위를
뒷자리를 내려놓은 수현 씨의 손에 마이크가 들려있네요. 직장인 밴드 대서특필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수현 씨가 오늘은 먼데이 팀의 객원 보컬로 나섰습니다. 일 마치고 이제 얼른 정리해놓고 오늘 바빠요. 마치고 왜냐면 제가 조금 늘 늦는 편이거든요. 다른 팀원들보다 이제 퇴근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 8시예요. 근데 우리 팀원들은 그 전에 다 와 있거든요. 밤이 되면 갖는 또 하나의 명함, 밴드 보컬. 포화하고 내가 같이 들어갔거든. 근데 그 포인트를 맞추기 힘들다. 노래도 노래지만 이렇게 동년배의 친구들과 터놓고 수다 떨기가 쉽지 않죠. 누구나 못 이룬 꿈에 대한 아쉬움 하나씩은 가지고 산다는 걸 노래를 부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성격이 되게 좀 우울한 편? 어렸을 때부터요. 혼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도 반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쉽게 못 걸었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라디오를 많이 듣게 되고요. 또 그 혼자서 기타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노래도 같이 부르고 싶어지고. 특별히 음악을 배우진 않았지만 삶의 위로가 되는 선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앞뒤 재지 않고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제 아는 친구가 버스킹하는 봉사팀의 리더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한 곡 불러보라 그래가지고 부르게 됐는데 이제 바로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버스킹에. 네. 근데 좀 무대 체질인가 봐요. 떨거나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오디션은 어딜 가나 살벌하지만 직장인 밴드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심사위원들의 올 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다면 그곳이 곧 무대죠. 쉽지 않은 취미 활동이에요. 그런데도 다들 하시는 이유는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고 또 계속 해오시던 분들이고 다만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안 나가셨을 뿐이지 실력들도 상당하시고요. 그걸 놓치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안 하면 나는 이제 뭐 낙이 없다. 진짜 쉬운 말로 낙이 없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세요. 빅뱅에서 여자들이 하는 게 잘 없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둘이는 안 되지. 뭐를 그래. 계속 좀비에 집착이 좀비 하자고. 요즘 수현 씨가 안 푹 된다, 빠진 빠져나가. 곡이 좀비에 잇따르군요.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진짜 하고 싶거든 그런. 좀비는 근데 다음 주에 바로 좋은데. 부를 수 있다. 좀비 좋은데. 다음 주 바로 부를 수 있다. 그거는 정말 멋있지. 뜨는 게 나 마음에 들어서. 나도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멋지긴 한데 팀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각자 색깔이 다 틀려요. 뭐 강한 음악 좋아하는 사람, 조금 약한 음악 좋아하는 사람, 다 틀리다 보니까 그냥 맞춰가는 거죠. 네, 취미로 하는 거니까 굳이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누가 이거 하자 그러면 들어보고 뭐 다 동의하면 그냥 하고 이건 좀 우리하고 안 맞다 그러면 빼고. 들어왔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습득이 빨라요. 그래서 뭐 서로 또 나이도 동년배고 하다 보니까 워낙 사교성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빨리 친해지고 음악적으로도 좀 교류하는 게 좀 억수로 많아졌는 것 같아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생의 화음. 때론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휴식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겠죠. 특별한 손님들을 기다립니다. 머리 스타일보다 인생의 스타일을 고민하는 분들이죠.
김영태 시인이 첫 손님이군요. 사실 오늘은 수연 씨의 출판 기념회가 있는 날입니다. 글자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노안이잖아. 무슨 50대를 위해서라도 조금 진하게 해줬어야 되는 내가 거야. 60, 60대인데도 잘 비는데 지나가다 품격이라 해서 울면서 말해야 하나 기억할 수. 내 눈에 비만 잘 보여. 그냥 돋보이 있어. 글씨 진하기 하나까지 신경 쓰일 수밖에요. 등단 이후 오랜 시간 시를 써왔지만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판과 기획을 맡아준 김영태 시인도 신경을 많이 쓴 시집이죠. 코로나19로 출판 기념회는 약식으로 바뀌었지만 늦둥이 자식을 선보이기에 앞서 긴장이 됩니다. 그 시집을 내도 벌써 내야 될 사람인데 오래 걸렸죠. 이게 한 등단하고는 한 15년, 20년 만에 첫 시집이 나왔으니까 지각생이지, 그죠? 근데 지각한 만큼 시가 참하고 또 이쁘고 또 시사하는 바도 크고 뭐 이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시집을 제가 전부 편집을 하고 기획을 했는데 요즘 시인들이 독자들이 대중들이 책을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좀 시화집으로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내 시를 알리는 것보다 시를 많이 읽는 방향으로 시집을 기획을 해보자. 이래서 이제 시는 다 짧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읽기에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문인협회의 부이사장을 지냈던 원로 시인이자 평론가 김송배 선생. 수연 씨의 첫 시집에 작품 해설을 실어주셨는데요. 생명 공존의 현장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선배님 앞이라 그런지 그간 마음에 담아놓았던 아쉬움을 털어놓나요.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글을 적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앉아서 뭘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일을 하고, 그죠? 집에 가도 계속 일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글귀가 생각나도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제가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를 쓰면 100편을 내가 다 좋은 시를 쓰겠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편 중에서 한 5편만 건지면 짰었다 그래요. 맞아요. 보통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난 좋은 시 한 편만 쓸 거야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써지나요? 안 써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100편을 써야지. 그 중에 한 2편을 건진다. 그런 각오로 그렇더라고요. 네, 많이 써야 된다. 바늘 구멍 앞에 낙타가 되는 꿈, 가위 눌리는 꿈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창밖에 놀란 새벽은 장마비로 출렁이고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편해졌다.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위로도 보잘것없음을 찬물 들이키듯 서늘하게 알아채는 날들. 너는 끝내 사랑함을 증명하지 않은 채 주섬주섬 새벽을 챙겨 떠났고 저 혼자 피고 지던 앞마당 산당하여 누가 접어버렸나 젖은 종이배 하나 기우뚱하다. 선생님 제가 이 시를 보고요. 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이 위로도 보잘것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게 굉장히 각박하잖아, 그죠? 그게 아무리 답답한 이 현실 앞에서 선생님 그 사랑을 잡고 사신다면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런 동기라는 그런 게 있나요? 시 속 화자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연과 시인들. 친해지는 그런. 동기요. 약간의 왕따 이런 게 있어서 혼자 다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게 되고 등산학교 다니면서 클라이밍도 했었어요. 이렇게 암벽 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암벽 타다가 다친 게 이제 이렇게 팔에 흉터가 한 21cm 정도 됐어요. 팔이 여기 부서져가지고 그때 13주 진단 받았거든요. 그때 기부사하고 2박 3일 지리산 정주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수연 씨의 열정. 이 작품 속에서 그런 진자연인 그게 많이 나타나요. 글 속에서. 네. 지금 우리 서수연 씨는
활동상으로 보면 외적이죠. 다치면서까지 올랐던 산의 이야기는 다양한 단어가 되어 시 속으로 하산했습니다. 내적이거든. 정적 근데 그렇게 맞아야 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참 좋다. 참. 역시 시인들은 그 예민한 언어들을 골라냅니다. 특히 이제 시집에서 많이 언급된 것이 봄날이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봄날의 이미지는 어떤 생명의 탄생이다. 아까 얘기 들었는데 그 생명은 만물이 다 통하는 거죠.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나무를 예를 들면 새싹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 자라서 여름에 청청하다가 겨울에 과일 열매를 맺어. 그게 익어 가을에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부 이분이 그 안에서 시간성에 다 찾고 있어. 그게 자연 친화요. 자연과에 아주 친숙하게 돼 있더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 속에 나오는 꽃 이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 또 그 점이 참 시인으로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 섬이란 또 그 소재를 많이 썼는데 섬은 참 고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움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근데 그 활달한 그 성격, 외적인 성격의 봄날 시간성에서 갑자기 이제 섬이라는 이게 바뀔 때는 근데 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잔잔한 거, 정적인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요구를 하는 거 보면은 두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시를 쓴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시는 보면은 아주 얌전하고 좀 이 내적인 면이 담담하고 순박하고 이런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좀 나쁘게 하면 천방지축이라요. 산에도 다니고 뭐 숲에서도 하고 약초도 캐고 뭐 등산도 하고 그 뭐 하나 이 산악 그런 것도 하고 저는 미장원을 하신다는 거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한 제주도 많고 그래서 시인들이 실제로는 시만 써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시만 써가지고는 전부 배우고 그러니까 그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시인은 어떤 명예나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세상을 밝게 발전시키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시를 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수연 시인은 아주 그 시인적인 사명감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시는 이 절대적으로 평가나 상대적인 평가를 못 하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시. 도대체 좋은 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가야가 두 사람 보는 아가 저 엄마한테 아하는 것도 시다 이러더라고. 그 아 속에 얼마나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느냐. 이게 아파서 악할 수도 있고 배가 고프니까 젖어 들라고 악할 수도 있고 엄마가 눈을 맞추려고 악할 수도 있고 이게 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인들은 죽기 전에 좋은 시 하나만 남겨가도 소원이 있게 달려. 25 젊은 시절 몰고 다니던 중고 자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서자 그 길로 자동차 수리 자격증까지 따는 추진력 갑. 그런 수연 씨에게 시집은 가장 긴 시간 공을 들인 숙제였습니다. 이상하게 시 앞에선 머뭇거렸죠. 글을 쓰고부터 시작하면 시집이 굉장히 늦은 시인이에요. 시집 자체가 굉장히 늦어요. 그 사이에 내려고도 몇 번은 하긴 했었는데 늘 저는 제 시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좀 더 잘 쓰면,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시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계속 미뤘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죠? 내려면 벌써 몇 권을 냈었어야 되는데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만족하지는 못해요. 조금 더 잘 쓰고 조금 더 좋은 사진들, 물론 사진은 훌륭하지만 일단 글이 조금 더 내 마음에 들게 완성도가 있었으면 라는 아쉬움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더 열심히 써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아쉬움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2015년 수연 씨는 한국문학비평가협회를 통해 명시인으로 선정됐는데요. 수연 씨에게 엄마라는 평생의 직업을 안겨준 아이들이 그 시의 주인공입니다. 상 받은 시기도 한데 그 쌍봉낙타라고 있어요. 예. 짧은 시인데도 이제 자식들하고 또 내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을 내려놓지 말고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을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왜 낙타들 보면 이렇게
어깨에 혹이 있잖아요. 등에 혹이 있잖아요. 걔네들 그거 떼내게 되면 어쨌든 무게는 가벼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쵸? 물을 저장하는 장소잖아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뭐 일찍 독립해서 뭐 진짜 뭐 나가면 괜찮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내보내게 된다거나 또 방관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부모로서의 자격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씨의 큰 눈을 닮은 딸 유진이. 어른이 되어가는 유진이는 오르기 힘든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어디에 뭐가 숨어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죠. 많은 일 중에 가장 힘든 일도 역시 이겁니다. 당연히 자식 키우는 거죠. 저의 유일한 기자 강적은 자식들입니다. 어느 부모나 그렇지만 제 자신을 상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일 친해지고 싶은 게 또 자식이고, 네, 제일 어려운 게 자식이고. 서울살이 중인 큰딸 유진이가 오랜만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꿈을 키웠던 음악학원에서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왔나? 하이파이브. 그죠? 안녕하세요. 그러면 잠깐 안녕하세요. 유진이 특강 그거 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타를 배우던 똘똘한 유진이가 기타리스트의 인기 인플루언서까지 되어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정도면 금이 환영이죠. 팽팽한 기타줄 같은 모녀 사이에 음악이란 공통점이 있었군요. 한번 묻더라고요. 유진이가 중학교 때, 중3 때 엄마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앞에 진로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지. 그 말이 떨어지고 기타를 잡았거든요. 집에도 사실 잘 붙어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일하고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애는 학교보다는 학원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이제 연습도 계속 해야 되는데 애가 또 밥도 챙겨주시고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난 기댔죠, 솔직히. 가위바위보 중에서 SNS를 통해 자신의 기타 연주를 선보이게 된 것도 선생님이 초창기에 소개 영상을 올린 것에서 영향을 받았다는군요. 무려 3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진이의 채널. 록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0명 그랬을 때 와 그랬는데 이제 워낙 열심히 하니까 한 100명 됐을 때도 엄청 좋아했어. 100 맞아요. 100명, 1000명. 그것도 재미가 있던데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워낙 열심히 하니까 혼자서 카피다 하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 찍는 것도 손 다 보고 혼자서 다 하니까 기특하죠. 유진이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박효준 선생님. 일찍이 유진이의 스타성을 발견했습니다. 요새는 되게 좀 다른 장르들도 많이 듣고 있긴 한데. 밴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계속 작업하고 있었어. 어린 시절에 유진이가 감당해냈을 고민들. 선생님들의 말씀도 잘 따르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레슨들이나 음악적으로 커야 되는 것들 외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찾아갔던 거. 그러니까 락 음악이라든지 밴드를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또 유튜브 이런 것들까지. 다들 저 아세요? SNS에서 보던 선배를 눈앞에서 만나다니.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유지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말로는 아직 21살의 어린 유진이지만 후배들에게는 음악을 위해 스스로의 길을 씩씩하게 가고 있는 멋진 선배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초반에 이게 저한테 득이 되든 안 되든 홍보를 저 혼자 엄청 하고 다녔어요.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면은 관련된 페이지에 다 제 영상 제보하기도 하고 제 영상 막 올리고 일부러 다른 사람 유튜브 채널 가서 댓글 달고 아 멋있으세요 이러면 누구나 해서 안 오니까 되게 그런 조그마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요렇게 쌓여가지고 일단 부딪혀보는 건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딸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는 수연 씨. 사회적인 경험도 많이 해봐야지 클 거고 또 집에 가면 하고 난 뒤 집에 가면은 내가 어떤 게 부족했다라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가 그런 어떤 노력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거고요. 근데 제일 이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평균적인 집안만 됐었어도 뒷받침을 잘해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카메라도 사야 되고 장비 사야 되고 인터페이스 사야 되고 뭐 편집 프로그램 사야 되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유진이는 기타리스트, 인플루언서, 레슨 선생님, 공부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역할을 독립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든든한 어른의 역할까지 추가되었네요. 그 엄마의 그 딸이죠. 원래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튜버로 막 뜨니까 더 신기하고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었어서 또 하고 있기는 한데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저도 저렇게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뜻깊은 강의 잘 들었고요. 기타에 관심이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기타님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이제 유진 기타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하는 거를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너무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하니까. 근데 오늘 보고 생각났어요. 아, 나도 저거를 엄청 걱정했었었는데 이런 생각 들면서 즐거운 경험이었고 많이 도움 됐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들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네,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5만 원짜리 중고 일렉 기타로 시작했던 음악. 모두 말렸지만 수연 씨는 딸의 꿈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아도 둘 사이는 늘 티격태격. 저는 한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지. 흔히 노래를 부르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단데 뭐 한다고는 할 수 없죠. 저는 그냥 취미생활의 전공들하고는 다르죠. 두 분 음악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비슷한가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차에서 노래 틀면은 안 맞아요. 차에서 노래 틀면 안 맞아요.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취향이 달라서 서로 이제 네 거 트니 내 거 트니 하다가 끝내는 이제 제가 이제 접죠. 네 것이 끝으로라 하면서. 스타일이 확실한 유진이가 이사한 미용실을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엄마이자 헤어 디자이너로서 딸의 과감한 결정이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안 상하게 했으면 좋은데 나중에 탈모 같은 걸까 봐 걱정이죠. 뭐 어떤 스타일을 하든 말리진 않아요. 그리고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잘 발라가면서 관리 잘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 지금 최대한 하얗게 해서 스타일도 음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에 그러면 이 색깔을 유진이는 SNS에서 음악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 염색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알카리가 돼. 카레가 되는 게 아니고 알카리. 카레 색깔이긴 하다마는. 그래서 카레를 안 좋아. 잘 싸우죠 엄마하고 딸이하고 어느 집이든. 그렇죠.
어느 집이든. 아이고. 같이 살 때 싸우는데 같이 안 사니까 안 싸워요. 그거 그렇게 꼬아야 돼? 이게 열 좀 얹게. 그래 알겠어. 얼마 전 딸이 협찬을 받아서 머리 스타일을 바꾼 후 SNS에 올렸을 때는 살짝 질투도 났었는데 막상 직접 해주려니 이것저것 묻는 것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군요. 진상공백이죠. 원래 가족이 그래요. 클레임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가족이. 그래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들어 해도 중간에 잔소리 생각했어요. 그렇게 쓰면 나 2개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기타 레슨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유진이 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챙깁니다. 이렇게 보내면 한동안 또 보기 힘들겠죠. 하지만 독립적인 모녀답게 씩씩하게 헤어집니다. 가끔 딸의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어머니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불변의 법칙이 떠오릅니다. 엄마가 내리는 그 저주문들 있잖아요. 엄마가 내리는 저주문들. 네 같은 거 나와서 오기를 말해. 저주를 온몸으로 받은 것 같아. 오늘 성격이 비슷하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똑 닮은 딸을 키워낸 수연 씨가 변신할 시간. 메인 보컬로 활동 중인 직장인 밴드 대서특필의 특별한 공연이 있습니다. 전국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이제 저희들 이제 참가팀은 아니고요. 경연대회 참가팀은 아니고 오프닝 밴드로 나가게 됐어요. 4개, 셋, 넷, 5, 6개 시연. 다라락 할 때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 뒤에 끝내요. 다 끝나고. 지금 이 순간 버스킹 모임에서 만난 이들과 직장인 밴드를 결성한 건 약 1년 정도가 됐는데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든든한 멤버들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거나 그런 과정을 밟고 노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악보를 잘 본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계속 연습하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연습하면 할수록 더 나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노후에도 뭐 또 시니어 밴드라든지 이런 걸 결성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또 꾸준히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밴드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시니어 밴드 만들어서 이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봉사도 많이 다니고 싶고 그래요. 그런 욕심은 좀 있어요. 둘이 끼 맞춰있을 때 자꾸 다른 사람 맞추려고 만나. 알았거든. 기다려보세요. 뭐지 되는 듯이. 이 사람이 뭐가 맞춰가야 돼. 남몰래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군요. 언젠가는 중후하게 나이든 대서특필팀을 무대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눈 어디 맞네? 맞네, 다 맞네. 다 있네 이제. 그래, 다 맞췄네. 뭐야? 성격 좋고 뭐 사람 좋아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연습도 많이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음악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좋아하는 색깔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주자들이 맞춰줘야죠. 밴드는 싱어가 왕입니다. 수연 씨를 무대 위에 왕으로 만들어주는 음악과 사람들. 아무리 바빠도 마이크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사실 밴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서로 잘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도 부딪히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서로 호환이 정말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호환성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야지만 음악도 또 재밌게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렇거든요. 재미있는 음악을 하려면 무거운 악기도 척척 다뤄야죠.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대구 탑밴드 경연대회. 실력 짱짱한 직장인 밴드들이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떨리겠죠? 지금 뭐 참가 밴드가 아니라서 경연에 참가하는 밴드 같으면 진짜 많이 떨렸을 텐데 근데 그래도 좀 떨리긴 하네요. 이렇게 무대가 크다 보니까. 다른 직장인 밴드 리허설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시간 없는데 참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쁘게 퇴근하고 바로 쫓아오셔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주어지고 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죠. 연습은 많이 못하지만 이제 열정만큼은 이제 남다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런 밴드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버스킹으로 단련됐지만 무대에 오를 땐 묘하게 긴장감이 돌죠. 그래도 금방 당찬 보컬로 변신. 땡큐! 감사합니다. 바쁘다고 좋아하는 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제가 일하는 거 하고 일도 하고 또 좋아하는 것도 하고 그래야지 또 일할 때 또 더 이렇게 어떤 능률도 오르고요.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되기도 하는 이곳. 하옥 계곡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장소는 서수연 씨 부부의 창작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밖에 나오면 좋지. 아우 햇살 좋다. 함께 캠핑을 하면서 바빴던 일상에 쉼표 찍기. 그래서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또 여유도 되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또 힘도 생기고 그죠. 나오면 무조건 좋죠. 그냥 동네 개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그래요. 오 사진 예쁘다. 사진가로 활동 중인 김종식 씨는 수연 씨의 삶의 동반자이자 시적 영감을 주는 대상입니다. 길이 없어졌어. 이게 낙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길이 다 없어진 거야. 원래 이게 좋은 장소와 사진으로 등산길인데 수연 씨에게 특별한 휴식을 안겨주죠. 등산길을 다 덮었어. 이 차 소리나 이 공에 소음이 없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를 제일 많이 가자면 이제 섬에 들어가요. 섬에 들어가면 모퉁이에 이제 캠핑할 수 있는 섬이 많거든요. 이제 보통 해 지는 것도 보고 해 뜨는 것도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때 와이프 같으면은 이 메모지를 가져와 항상 시를 적더라고요. 뭐 쓰는데도 이게 이제 시가 되면 언제 오픈할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이상하게 다 오픈되더라고요. 뭘 썼는지도 몰랐어요. 그 내가 이제 근데 뭘 썼는지도 몰랐는데 요수야 하워드 갔을 때 그 사진들을 같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시화집에 실리게 됐죠. 종식 씨의 사진이 수연 씨의 시가 됐습니다. 감각적인 풍경을 담은 남편의 사진은 잠시 잊었던 시심을 떠오르게 하죠. 잠깐만 봐도 그냥 한 번 쫙 펼쳐도 몇 초라도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시화집을 만들고 싶다. 사진도 너무 예쁘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사진이 더 예뻤거든요. 시가 좋다는 말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사진이 너무 예쁘다라는 소리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좋아요. 사진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찍고 삶의 은유가 담긴 풍경이 있어야 언어들이 날개를 펼치죠.
사실 일하면서는 이제 뭔가가 떠올라도 이렇게 바로바로 못 적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놓치게 되는 경우는 속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보면 또 다시 생각날 때도 있고 또 다른 형식으로 또 만들어질 때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는 좋은 자극이 되죠. 수연 씨의 직업 소개가 이걸로 끝난 줄 아셨다면 오산입니다. 이른바 10만이의 숲 해설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죠.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산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숲에 들어오면요 기분이 좋아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나무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세로토닌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우울증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불면증에 좋고 그리고 또 이 푸른 잎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고 하시잖아요. 잎이 푸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침엽수든 활엽수든 간에 다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세레핀이라는 또 한 가지 또 물질이 있는데 걔는 활엽수에서는 안 나오고요. 침엽수에서만 나와요. 그 물질은 뭐 고혈압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질병에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숲 해설 수업을 진행할 때는 수연 씨만의 교육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약초들을 함께 소개하는 거죠. 이 부초소문도 있네요. 부초소는 뭐냐 하면요. 그 생약명으로는 곰백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그 부인병에 좋은 약초로 본초경에 나와 있어요. 암 예방을 하고 암 치료를 하고 약초는 남들이 다 좋다 그러더라라고 드시는 게 아니고 내 질병에 맞게 내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카드라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카드라에서 드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산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하죠. 필요한 약초를 최소한으로 구해 술도 담고 차도 만드는데요. 산이 품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머니를 위해 키웠다는군요. 엄마가 이렇게 뭐 고혈압, 당뇨, 뭐 뇌경색 여러 가지 질병이 많으셨는데 그냥 누가 좋다는 걸 그냥 마구 드시는 거예요. 애먹은 거 드시고 설사 마시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 주변에 한의원 가서 뭐 하실 거 아니면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거는 내가 배워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된 게 약용식물이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여지는 성격과 달리 여린 마음을 담고 사는 수연 씨에게 편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소중한 장소. 산을 훼손한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리고 후손한테 물려줘야 되는 부분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제대로 된 지식을 습득해서 전달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숲 해설만 했던 게 아니고 약용식물도 같이 하다 보니까 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모든 걸 품어주는 산에서 내려가니 오, 사진 예쁘다 이거. 캠핑의 묘미를 즐겨야겠죠. 약초 전문가답게 약재가 들어간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야외에선 만들기 쉬우면서도 건강식인 백숙이 딱이죠. 잘 익었네요. 맛도 맛있겠지만 풍경이 호화 식당입니다. 뭐 일반 식당에서 이런 거 먹겠나? 이 부부의 범상치 않은 평범한 시간. 지금부턴 오로지 수연 씨만의 시간입니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수연 씨에게 시와 숲은 어떤 의미일까요? 숲 해설을 한다거나 숲에 나와 있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게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50, 60대에서도 너플너플 그랬을 텐데 제가 살기 위해서 시를 쓰고 숲을 찾아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살 길은 이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잘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송과 영덕 등 다양한 길로 이어지는 하옥계곡.
머물지 않는 물길처럼 수연 씨도 멈추지 않고 시와 숲의 곁으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꿈이 이제 앞으로 또 하나 더 생겼는 게 기행문을 쓰고 싶어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안내해주고, 그리고 잠깐만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쁜 글들, 사진들 실어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일하다가 또 가야 되고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걸려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도 60이든 70이든 간에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저는. 수연 씨가 꿈꾸는 봄날 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가꾸어 온 수많은 꿈의 결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라도 봄날은 결국 오고야 만다는 걸 알고 있죠. 정 많고 재주 많은 수상한 수연 씨의 정체. 그것은 바로 꿈을 잃지 않는 숲속의 시인이었습니다.